안녕하세요. 새로운 곰곰이 정혜림입니다. 일대 곰곰이에 이어 다양한 정치 이슈들 곰곰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대 곰곰이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깜짝 등장할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릴게요. 지난 1월 2017년 국정원에 의해 사찰당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내놔라 내파의 시민행동에 참여한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국정원이 공개한 사찰 문건을 폭로했습니다.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어제 오늘 일이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곰곰이의 역사 해설은 국가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의 역사를 준비해봤습니다. 민간인 사찰하면 가장 자주 거론되는 팀이 있습니다. 바로 미림팀. 노태우 김영삼 정부 시절 실제 존재했던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의 도청 전문팀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여론조사팀이 그 공식 명칭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안기부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직원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만큼 극비조직이었다는 얘기죠. 미림팀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공안통치기구인 중앙정보부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미림은 아름다울 미, 숲을 림을 써서 아름다운 숲이라는 뜻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일명 요정이라고 불렸던 고급 술집이나 음식점의 마담이나 종업원들을 정보 수집을 위한 협조자로 활용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이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한국의 첩보물에는 빠지지 않는 설정인데요. 거의 클리셰죠. 실제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요원들의 정보 수집과 도청 작업은 영화 못지 않았는데요. 고급 술집이나 식당에 손님을 가장해서 친분을 쌓은 뒤에 그 가게의 사장이나 종업원들을 협조자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민영사 사건이나 취직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아니면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했다고요. 이 협조자를 망원이라고 불렀고 보안 교육을 하고 보안 각서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와, 영화나 드라마 그대로죠? 보통 식당이나 술집 예약 상황들을 보고받고 미림팀에서 도청 대상을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도청이 진행됐다고 하고요. A급 망원들은 도청 송수신기를 조작할 정도의 능력까지 갖추기도 했고요.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도청을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미림팀의 도청 대상은 여야 최고의 정치인부터 언론사주, 청와대 수석, 국무총리, 보안사령관, 참모총장까지 망라가 됐고 연 인원이 5,000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이 정치권, 언론, 검찰, 법원 거의 모든 유력 인사들이 사실상 미림팀의 도청망에 걸려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청된 자료는 국정원장은 물론 대통령에게까지 보고가 됐고 정치적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199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미림팀은 그러나 대선 직전이었던 1992년 12월 보안 문제 등으로 잠시 활동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1993년 7월에 조직 개편과 함께 해체가 되죠. 이때 미림팀이 보관 중이던 불법 도청 테이프들도 소각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안기부는 이듬해인 1994년 2차 미림팀을 재건시키는데요. 당시 안기부의 국내정보 수집 담당 국장이었던 오정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1995년 3월에는 미림팀을 부활시킨 주역이며 안기부 대공정책실장이었던 오정수가 정영근의 뒤를 이어서 안기부 1차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2차 미림팀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인 1998년 2월까지 운영이 됐는데요. 이때 미림팀을 운영한 팀장이 바로 중앙정보부에서부터 안기부까지 활동하던 공운영 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팀의 해체를 경험한 공운영이 재건된 2차 미림팀장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미림팀장으로 재직 중에 불법 도청으로 취득했던 도청 테이프를 밀반출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퇴직 이후를 대비해서죠. 바로 이 도청 테이프의 내용이 훗날 시간이 꽤 흐른 뒤인 2005년에 외부로 유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그것이 바로 삼성 X-파일 사건입니다. 1997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의 대화가 바로 이 미림팀에 의해 도청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안기부는 삼성그룹 수뇌부의 대화까지도 엿듣고 있었던 거죠. 그 내용은 19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였는데요. 그 대화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이걸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도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폭로 이후 안기부의 불법 도청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바로 이 미림팀의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던 국정원의 민간 사찰은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며 주춤해집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이 직접 불법 도감청 하지 말라 이런 공개 발언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불법 도감청 건수가 줄어듭니다. 이 때문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기세였던 대공수사국장이 김대중 정부 들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내 실세였던 대공수사국장의 영향력이 해외 정보를 다루는 국장에게까지 밀리고 있다. 간첩 검거율이 떨어진다 등등.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미림팀 역시 해체가 되는데요. 그리고 팀장이었던 공운영이 국정원에서 면직을 당합니다. 이때 공운영이 동료를 통해 소개받은 재미교포 박인회에게 바로 이 문제의 도청 테이프를 전달했고 이것이 돌고 돌아 이상호 기자에게까지 넘어가면서 삼성 엑스파일 폭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법 사찰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2002년에 폭로된 국정원 불법 도감청 사건의 지휘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은성 국정원 차장이 재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에 30여 년간 있으면서 도청하지 말라, 월권하지 말라, 정치 사찰하지 말라, 신분 노출하지 말라 이 4가지 얘기는 항구여일 들었던 것이다. 어느 원장도 이 얘기를 안 한 사람이 없지만 그 다음 날도 어김없이 감청 보고서는 위로 올라갔다라고요. 표면적으로는 모든 원장들이 불법 사찰, 도감청 하지 말라라고 얘긴 하지만 매일 이로 인한 보고서는 관행적으로 받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임동원 신건국장은 불법 도감청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까지 받기도 합니다. 잠시 주춤하는 듯 했던 국정원 민간 사찰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부활합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 이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이 폭로한 국정원 사찰 문건에 그 내용이 정확히 담겨 있는데요. 여긴 MB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지시로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회도 견제하기 위해 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이 등장했다고요. 이 놀라운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모두 사실로 드러납니다. 아니요. 더 대단했죠.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은 물론 연예인, 언론인 등 민간인까지 최소 900여 명을 불법 사찰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당시 국정원은 국회의원 컴퓨터를 직접 해킹하고 기업인을 미행하고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에는 타겟의 돈 씀씀이 같은 이 사생활까지도 모두 담겨 있어서 사찰이 명백하다고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협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비정상적 수집 문건 수는 약 20만 건에 달하며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같은 전방위적 민간 사찰이 모두 MB정부 청와대 지시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당연히 대통령에게 모두 보고가 됐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국정원이 직접 올린 사찰 보고서 문건 가운데는 정무수석, 민정수석, 국정기획수석 외에도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으로 작성된 문건도 있더라는 거. 그리고 그 문건 작성 당시에 홍보기획관이 바로 요즘 유명하신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였다는 겁니다. 물론 박형준 후보는 그런 문건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MB정부에서 부활한 민간인 사찰은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2009년에 사찰 지시가 내려온 뒤에
중단하라는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으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내 정보 조직이 개편될 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요. 실제로 이 문건 검색을 한 결과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의 신상정보 자료도 꽤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대상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문화계, 노동계 등 아주 전방위적이었습니다. 역시 재벌은 남 못 준다는 뜻이죠. 이처럼 권위주의 시대 국민을 탄압하던 대표적 포갑도구였던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은 사라지는 듯 했다가도 다시 망령처럼 되살아나서 정치를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사찰에서 끝나지 않고 아예 선거에, 정치에 정면으로 개입하는 불행한 역사를 다시금 반복하고 있죠. 이는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이에 대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언제든 권력의 필요에 따라서 정보기관이 국민을 감시하고 공작을 자행하는 일이 재현될 것이라는 경고가 아닐까요? 이번 곰곰이 역사 해설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